로봇형 로봇 동생 김리라 장편 동화 주성이 그림 책 읽는 곰. 오, 쫀득쫀득해. 구수한 밥맛이 난다. 달달한 시금치 나물 맛도 나고 고소한 콩나물 맛도 난다. 우와, 고기 맛도 나네. 맛있다, 완전 맛있어. 나는 식탁에 앉아 영양바를 우물거리며 말했다. 맛있으면 더 먹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웅이 형이 영양바를 한 개 더 내밀었다. 이것도 겨우 먹고 있는데 또 먹으라고? 영양바 너무 지겨워. 단맛밖에 안 나잖아. 맛있다며. 밥이랑 채소랑 고기가 먹고 싶어서 상상한 거지. 우리 가족은 날마다 밥 대신 영양바를 먹는다. 영양바는 밀가루에 갖가지 곤충가루와 설탕을 섞어 만든다고 한다. 다른 맛은 하나도 안 나고 달기만 하다. 색깔은 거무스름하고 씹을 때 바삭거린다.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자연식품은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밥이랑 채소랑 고기 먹는 상상을 하며 영양바를 먹는다. 조금 지나자 엄마가 왔다. 인사를 받는 엄마 얼굴이 무척 피곤해 보였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요? 내가 물었다. 엄마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저녁밥으로 영양바를 한 개씩 먹었다. 엄마는 영양바 한 개를 먹는 동안 기침을 10번도 넘게 했다. 병원에서 뭐래요? 폐렴이래. 항생제를 꾸준히 먹어야 한대. 지난번에 수술했는데 또 아파요? 또 수술해야 하면 어떡해요? 빨리 약 사 먹어요. 빨리요. 내가 재촉하자 엄마가 빙긋 웃었다. 엄마는 2년 전쯤 폐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했다. 값이 싼 약은 없을까? 나는 엄마가 걱정됐다. 그런데 엄마는 돈이 더 걱정인가 보다. 하기야 수술하느라 돈이 많이 든 데다 회복하느라 일도 오래 쉬었다. 수술이 잘 돼서 다시 일을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돈이 없는 거다. 우리 가족은 다달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공영주택에 산다. 관리비에는 전기세랑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 찰스에게 우리 집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공영주택도 살만하다고 했더니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뭐? 공영주택? 너희 동네에 폐기물 재처리 공장이 있지. 공기도 땅도 심하게 오염됐을걸? 조심해라. 엄마는 수술도 했는데 또 폐렴에 걸린 거 보면 찰스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폐기물 재처리 공장에 다닌 탓이다. 엄마는 자연식품 가게에서 채소를 판다. 찰스네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다. 근무 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데다 쉬는 날도 별로 없다. 그런데도 월급을 받아서 임대료랑 관리비를 내고 영양바를 사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약을 사지 않는 거다. 내가 빨리 커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번 돈으로 엄마 약도 사고 밥이랑 채소랑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밥이랑 채소랑 고기는 찰스처럼 잘 사는 아이들이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찰스가 부러울 때가 많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다. 아빠는 5년 전 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새 일자리 찾는 동안만이라도 일할게요. 아빠 친구 중에 폐차장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에 자주 오셨잖아요. 그 아저씨가 일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그동안 폐차장 두 곳을 관리하느라 힘들었는데 영웅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는걸?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안녕하세요. 공연주택관리공단에서 나왔습니다. 405호 거주자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지난달에 전기를 많이 쓰셨네요. 이번 달 관리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혹시 가족이 늘었나요? 아니면 로봇을 구매했다던가? 로봇이라니요. 제가 아파서 공기 정화기도 온종일 돌리고 전기 보일러도 평소보다 많이 썼어요. 엄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도 가슴이 콩알만해졌다. 지난달 임대료랑 관리비도 안 내셨죠? 이번 달엔 2달분 임대료랑 관리비를 내셔야 돼요. 너희 엄마 지금도 많이 아프셔? 기침도 줄고 많이 나았어. 오, 잘됐다. 찰스는 생긋 웃더니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다. 레오나, 어제 가게에서 왜 도망쳤어? 너희 아빠랑 마주치기 싫어서. 나는 겨우 대답했다. 내 옆에 있던 그 녀석 누구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녀석 말이야. 행동이 영 수상하더라. 널 유괴한 줄 알았다니까. 유괴라니 말도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혹시라도 찰스가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알아. 제우스가 누군지 말해줬어.
찰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뭘 했는데? 제우스한테 직접 들어봐. 제우스! 제우스! 찰스가 부르자 제우스가 뛰어왔다. 제우스, 어제 가게에서 레오니 옆에 있던 녀석 말이야. 그 녀석이 누군지 말해봐. 모자 쓴 녀석이요?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존재, 인간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 로봇입니다. 그 녀석이 내 보디가드니? 그동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 녀석이라니, 영웅이 형은 우리 형이야. 로봇이 형이라고? 찰스 입이 딱 벌어졌다. 영웅이 형은 12살이야. 그러니까 형이지. 레오나, 네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집에 초대하지 않은 까닭을 알겠다. 너희 형은 인간이랑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비슷한 필봇이지? 오래전에 로보 헬퍼 컴퍼니에서 시범적으로 200대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대부분 반품되었다는 그 로봇. 필봇이랑 같이 지내는 건 위험해. 찰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나쁜 사람들이 필봇을 속여서 도둑질을 하게 만든 거잖아. 필봇은 주인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해서 주인 말에 따른 거고. 나쁜 사람들이 필봇을 속인 거라고. 그래,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들면 필봇은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판매 중지된 거고. 그러고 보니 너희 형은 왜 반품 안 했어? 아빠가 로보 헬퍼 컴퍼니에 사고로 망가져서 폐기 처리했다고 신고하고 끝까지 지켜줬어. 가족이니까. 우리 형은 일도 해. 돈을 벌어서 엄마 약값도 내고 공영주택 임대료랑 관리비도 낼 거래. 헉, 로봇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고? 어디서 일하던데? 안 그래도 형이 일하는 곳에 가려던 참이었어.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 형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 오늘은 제 시간에 폐차장 입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영웅이 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집으로 갈까 하는데 누군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아, 형이야! 영웅이 형! 막 오리공둥이 춤을 추려는데 영웅이 형 모습이 좀 이상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비틀비틀 걷고 있었다. 영웅이 형이 인사를 건네다 말고 풀쑥 주저앉아 버렸다. 형 왜 이래? 내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형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 로봇 충전기소가 있는지 알아볼게. 충전하면 괜찮을지 몰라. 안 돼. 우리 형은 집에서만 충전해야 돼. 로봇 충전소에 가면 고유 번호가 드러나잖아. 제우스, 영웅이 형을 저기로 옮겨줘. 찰스가 외치자 제우스가 영웅이 형을 업고 일어났다. 제우스, 우리 형을 옮겨줘서 고마워. 엄마가 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레오나 인사들이 아빠 친구셔. 형이 일하는 폐차장 사장님이고. 아저씨는 곧바로 영웅이 형을 살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된 것 같구나. 시간이 없어. 당장 충전을 안 하면 위험해. 오래된 모델이라 일단 꺼지면 재시동이 어떻게 될지 어떨지. 아저씨, 제발 우리 형 좀 살려주세요. 네? 찰스야, 내 생각엔 제우스가 영웅이에게 전기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면 제우스 몸을 열어야 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아무래도 영웅이를 구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구나. 네, 제우스를 데려올게요. 나는 조심스럽게 영웅이 형 몸에서 열쇠가 그려진 키를 찾아 눌렀다. 제우스처럼 키패드 아래쪽이 열렸다. 아저씨는 가슴 안쪽을 꼼꼼히 살피더니 말했다. 다행히도 영웅이도 포트가 있구나. 제우스에게서 꺼낸 케이블을 영웅이 포트에 꽂을 거야. 됐다, 됐어. 충전되고 있어. 아저씨가 휴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아저씨를 꼭 안았다. 아, 다행이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웅이가 왜 충전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아저씨가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전기를 아끼려고 충전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얼마 전에 공연주택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다음 달에도 임대료랑 관리비를 못 내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세도 꽤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전기를 아끼느라 충전을 조금만 했나 봐요. 제가 아파도 일을 계속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월급을 미리 달라고 했군요. 그건 제 약을 사느라. 세상에, 너희 아빠가 영웅인을 지켜줘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동형 충전기를 폐차장에 두고 충전하면 집에서 전기를 많이 안 써도 될 텐데 어디 한번 알아봅시다. 영웅아, 이동형 충전기를 구할 때까지는 늘 조심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큰일 나.
영웅이 형이 필봇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로보 헬퍼 컴퍼니에서 수거하려 들 테니까. 예전에는 필봇을 반품하면 보상을 해줬다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다. 문득 내가 영양바를 잘 먹나 안 먹나 영웅이 형이 날마다 감시하던 게 떠올랐다. 형은 영양바 대신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형이 충전할 때 나도 철저히 감시할 거다.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갔던 찰스가 어깨를 축 느릿느릿해 들어왔다. 찰스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밥이랑 반찬을 몰래 담아 나오다가 급식 담당 선생님께 걸렸어. 그래서 혼났어? 다음에 걸리면 부모님께 알릴 거래. 찰스야, 나 때문에 그러지 마. 영양바도 먹을만 해. 오늘 아침에는 2개나 먹었는걸? 레오나, 잠깐 나가자. 찰스가 나를 교실 밖으로 불러내더니 아이들이 없는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이거 받아. 찰스는 주위를 살핀 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슬그머니 내밀었다. 찰스가 내민 건 올댓 로봇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쪽지였다. 제우스처럼 단종된 로봇을 취급하는 가게래 아빠한테 부탁해서 알아냈어. 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로봇이 망가져서 속상해한다고 했더니 알아봐 주셨어. 그 친구가 너라는 말도 그 로봇이 필봇이라는 말도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엔 필봇용 이동형 충전기가 있어야 할 텐데. 찰스야, 정말 고마워. 영웅이 보러 왔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영웅이는 오늘부터 야근인데. 야근이요? 왜요? 영웅이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 야근까지 하면 월급을 더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모양이야. 그럼 언제 끝나요? 내일 점심에 끝나. 저녁에 다시 출근하고. 내가 묻자마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늦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거라. 얼른, 엄마가 걱정하신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엄마, 영웅이 형이 내일 점심때나 돌아온대요. 저녁에 또 일하러 나가고요. 정말이에요? 형 오늘 안 들어와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6시쯤 영웅이한테 전화가 왔어. 야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을 들어야 말이지. 내일 얼굴 보고 다시 얘기하려고. 엄마 얼굴이 어두웠다. 씻고 저녁 먹어. 배고프겠다. 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옆자리가 텅 빈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3년 뒤에는 날마다 혼자 자야 할지도 모른다. 영웅이 형이랑 영영 이별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야근이라니. 영웅이 형을 떠올리며 한숨을 푹 내쉬는데 엄마가 빽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 방으로 달려갔다. 레오나, 혼자 있을 수 있지. 어디 가는데요? 영웅이가 잡혀갔대. 누가요? 누가 형을 잡아가요? 누군가 필봇이라고 신고를 했나봐. 자세한 건 폐차장 아저씨를 만나봐야 알 것 같아. 밤늦게 엄마가 돌아왔다. 엄마, 영웅이가 로보 헬퍼 컴퍼니로 끌려갔대. 빨리 가요. 빨리 가서 형을 데리고 와야죠. 형은 어떻게 돼요? 새 로봇으로 교환해줄지도 모른다던데. 싫어요! 나는 빽 소리를 질렀다. 벽에는 영웅이 형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충전기도 그래도 있는데 영웅이 형만 없다. 레오나, 놀라지 마. 영웅이는 누가 신고해서 로보 헬퍼 컴퍼니로 끌려간 게 아니야. 그럼요. 영웅이가 스스로 신고한 거래. 자기를 새 로봇으로 바꿔주거나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도대체 왜요? 가족들한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했대.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수거해달라고. 찰스 말이 맞았다. 영웅이 형의 수명은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은 거다. 레오나, 이따가 로보 헬퍼 컴퍼니에서 사람들이 올 거야. 새 로봇을 데리고. 싫어요. 새 로봇을 데리고 올지 영웅이를 데리고 올지는 나도 몰라. 로보 헬퍼 컴퍼니에서 결정할 거래. 왜요? 영웅이 형은 아빠가 샀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요? 너도 알잖아. 영웅이는 필봇이니까. 엄마가 집안을 둘러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는 부랴부랴 현관 앞으로 갔다. 나도 서둘러 엄마 뒤를 따랐다. 현관문을 열자 양복 입은 아저씨가 서 있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로봇들이 기다랗고 커다란 상자를 앞뒤로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로봇들이 따라 들어오더니 상자를 거실에 눕혔다. 본사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필봇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분석에 들어가기보다는 가족들과 지내며 데이터를 더 축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필봇은 집에서 폐차장까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강제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엔 회사 방침에 따라 처리할 거고요. 위치 추적 센서를 부착해 두었으니 늘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남은 시간 동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양복 입은 아저씨가 엄마에게 휴대정보 단말기를 내밀었다. 엄마는 긴장이 되는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문이 열렸다. 나는 재빨리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형! 영웅이 형! 영웅이 형은 눈을 감은 채 누워있었다. 에너지가 얼마 없으니 충전을 해야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럼 전 이만. 나는 재빨리 영웅이 형에게 다가가 형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스마트 벨트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두꺼운 벨트가 형 몸을 안전하게 감쌌다. 배터리가 바닥이라 그런지 충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제우스가 들고 온 가방을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다. 쌀이랑 채소를 이렇게나 많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먹으라고 준 거예요. 옛날에 내가 나한테 해준 일을 생각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찰스가 빙긋 웃었다. 유치원 다닐 때야. 하계의 날인데 엄마 아빠가 안 오시잖아. 다른 아이들 엄마 아빠는 다 오셨는데 말이야. 혼자서 몰래 빠져나와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우리 차례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빽 소리를 질렀어. 선생님도 무섭고 엄마 아빠가 안 와서 속도 상하고 해서 그만 엉엉 우려버렸어. 그때 어떤 애가 다가오더니 찰스야 우리 차례야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았어. 손이 말랑말랑했어. 부드럽고 따뜻했어. 그 애가 바로 레온이에요. 레온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날이 아직도 떠올라요.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찰스가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나도 마주보며 빙긋 웃었다. 영웅이랑 제우스 밥도 떴어. 먹지는 못해도 다 같은 가족이니까 엄마가 빙긋 웃으면 대답했다. 완전 맛있어. 맛있는 자연식품도 먹고 엄마 병도 낫고 드디어 내 소원 3개가 다 이루어졌어. 미래를 대비해서 남겨둔 3번째 소원도? 영웅이 형 눈이 더 커졌다. 응! 3번째 소원이 뭔데? 바로 형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나랑 찰스는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쳤다.